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금연의 날 특집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담배 문화와 애연가였던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적장을 끌어안고 몸을 던진 것으로 유명한 논계 이야기를 준비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어제가 현충일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순국선열이라고 하면은 독립운동가나 또 6.25 때 목숨을 바친 우리 그런 사람들을 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에도 순국선열들이 많았죠.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목숨을 바쳐서 순국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성 순국선열을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한 인물이 바로 논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논계. 한국 역사를 아시는 분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동기가 부른 논계도 유명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 텔레비전에서 네. 몸 바쳤어. 몸 바쳤어 더 내려간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노래를.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네. 아, 논계가 진짜 인물인가, 네. 진짜 살았던 사람인가라고 궁금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마침 이 방송 주제로 논계를 택했기 때문에 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주, 논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체적으로 논계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논계는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순절한 의기라고 합니다. 예. 의기는 의로운 기녀란 뜻이죠. 그런데 그녀가 현재의 전라북도 장수 출신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후 이제 성장해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였던 최경해라는 사람 또는 충청병사 황진이라는 사람의 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실존 인물은 맞는 거잖아요? 아니요. 일단 학계에서는 저희 역사학계에서는 전설적 인물로 보고 있어요. 논계를요? 네. 다만 이미 조선 선조 광해군 때부터 이 논계라는 여인이 왜군의 적장을 끌어안고 네. 강에 몸을 던졌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 바로 그 기록이 이 선조 광해군 때 사람인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쓴 어우야담. 네. 야담이에요. 야담. 아. 정부의 공식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이제 일륜편 효열 대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논계는 진주의 관기였다. 관청에 소속된 기녀라는 거죠. 네. 진주성이 함락되고 7만의 군인과 백성이 모조리 죽자 논계는 구국의 일념으로 원수를 갚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곱게 단장하고 외장들이 촉성루에서 승리한 잔치를 벌일 때 그 자리에 나아가 술에 만취해 접근하는 외장을 남강으로 유인한 뒤 그 외장을 껴안고 남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이때부터 의기 논계가 강물에 떨어졌던 그 바위를 또 의로운 바위, 의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예. 내용이 바로 이 어우야담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진주성 전투는 유명하죠. 예. 임진왜란 중이었던 1593년입니다. 바로 임진왜란 바로 1년 뒤죠. 그해 6월 여름에 지금 때쯤이에요. 김천일, 황진, 최경회, 고종후 등 관군과 의병의 결사적인 항전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유명한 장수들 있죠. 가토 기요마사, 네. 또 고니시 유키나카 이 사람들이 이끄는 일본군에게 진주성이 결국 함락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이건 실제 진주성 전투였어요. 그렇죠. 네. 야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인전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논계가 적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렸다. 이거는 굉장히 또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실존 인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학계에서는 일단 논계가 정말 실존 인물이라면 목숨을 바쳐 외장을 죽였기 때문에 정사인 조선왕조 실록이나 당시 사람들의 기록에 많이 나와야 합니다. 예. 즉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는 조선 정부 공식 기록이나 문서에 등장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순신, 원균 이런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공신 책봉한 기록도 다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야사나 길거리 이야기 등을 기록한 어우야담 등에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야사류에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중입니다. 하하. 혹시 이제 뭐 여성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광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출신. 그래도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노비들이 임진왜란때 뭐 나서서 외장을 죽였다거나 하는 기록은 다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아예 어떤 조선시대에 방금 말씀하신 어우 야담을 제외하고는 기록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산 정약용 아시죠? 그럼요. 조선 후기 유명한 실학자죠. 예. 정조 때 인물입니다. 그 다산 정약용이 또 기록을 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진주 의기사기. 진주의 의로운 기생을 모시는 사당에 대한 기문이란 뜻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정약용의 문집에 남아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글에 보면 다만 논계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진주의 의로운 기생이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로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실존 인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인물은 뭐 아무리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예. 우리가 기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그래서 조정에서도 공식적으로 논계를 인정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면서요? 그건 맞아요. 예. 이제 후기에 와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200~300년 지나서 자, 농계의 순국 사실이 문헌이나 이런 어떤 비석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그 이미 선조 광해군 때부터입니다. 예. 당시 관기는 사회의 멸시를 받던 신분이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 충절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우리 최근에 천만관계 못 봐왔던 영화 어몽도 뭐 나왔죠. 예. 그 어몽도도 그 당시 기록에는 안 나와요. 중종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후 야사에 나오고 숙종실록 이후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몽도도 그 영화를 보고 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실제 조선 영조 정조 때 충신으로 인정받습니다. 예. 아마 이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광해군 때 사람인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거고 게다가 진주의 백성들도 예. 농계의 순국을 기리기 위해서 그 순국한 바위에 의암이라는 글자를 새겼죠. 네네. 게다가 이제 이후 진주의 백성들은 진주성이 함락되는 날이 되면 강가에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농계를 기리는 제사죠. 그렇죠. 이후 이 행사가 이 국가적인 추모 행사가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결국 그래서 1721년 그때가 조선 경종 1년입니다. 예. 바로 영조의 이복형이 왕이었던 시절이죠. 이때 경상 우병사 최진안이라는 사람이 농계의 순국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포상을 공식적으로 청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최진안은 이미 고인이 된 농계에게 어떤 자귀를 내려주고 그녀의 사당을 지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조정에서 바로 들어줬을까요? 자, 일단 매우 신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시 비변사, 의정부보다 이제 더 막강한 최고 정부 기구가 있었죠. 비변사라고. 여기에서는 이 경상 우병사 최진안한테 더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 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진안은 농계의 사적비를 건립하고 그 비문에 탁본을 뜹니다. 그것을 떠서 제출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시 사당을 바로 세워주진 않았지만 일단 국가가 농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이후부터 농계를 정부에서도 의기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이후 그럼 사당은 또 얼마 지나야 건립되느냐 이런 게 참 바로바로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래 걸려요. 네. 한 20년 지납니다. 아. 이제 드디어 1740년 조선 영조 때입니다. 영조가 왕이 된 지 한 16년째 되는 해인데 이때 또 경상 우병사였던 사람이 남덕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사당 농계를 기리는 사당인 의기사를 세우고 농계에 대한 추모제가 매년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 주장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 이 추모제가 전국적인 추모제로 자리 잡게 되는데 1868년 때 고종 때입니다. 예. 진주 목사 정현석이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매년 6월이 되면 전국에서 300여 명의 기녀가 모였어요. 3일간 가무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의암별제라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훌륭한 행사죠. 게다가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성 순국소년을 기리는 어떤 축제이자 추모 행사예요. 예. 자, 근데 이런 행사가 중단되죠. 왜요? 일제강점기. 그렇겠네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그 의암별제라는 행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만 그 의식 절차가 기록되어 가지고 아직 전해지고 있으면서 예.
한 2000년부터 다시 부활돼 가지고 진주성을 중심으로 3일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논개가 전북 장수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경남 진주에 와서 이렇게 의료원 활동을 했는데 논개의 실제 이름이 밝혀져 있나요? 전해져 있습니까? 현재 학계에서는 논개의 실제 이름이 논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논씨는 없잖아요. 못 들어봤잖아요. 네. 성씨가 있었다는 그렇겠죠. 거죠. 바로 성씨가 주씨였다고 그래요. 주논개. 근데 이 주씨의 본관이 어디냐? 신안주씨라고 하는데 예. 전라남도 신안이 아닙니다. 네. 중국 신안이에요. 아. 이 신안주씨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중국 송나라 때 주자성리학을 완성한 주희라는 인물이에요. 예. 이 가문의 후손들이 이제 조선으로 와서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 바로 신안주씨예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일단 논개의 아버지는 주문달이라는 사람이고 예. 어머니는 허씨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조금 시간만 더 주었으면 이 주씨 집안 족보를 다 조사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그 논개가 죽인 적장은 또 실존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여기 또 기록이 있어요. 예. 게야무라 로쿠스케라는 적장인데 이 논개가 게야무라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했다는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우의정 등을 벼슬을 지낸 윤두수라는 사람의 후광세첩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근데 그래서 논개가 게야무라를 끌어안고 투신했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도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일본에서도 이 게야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 그 가부키 희곡으로도 또 유명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게야무라는 그 유명한 장수 가토 기요마사의 부장이었다고 그래요. 예. 임진왜란 당시 조총병 한 40명을 이끌고 종군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게야무라는 진주성을 함락시킨 외적의 장군은 아니고 하급 무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아, 우리는 외장을 끌어안고 투신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 게야무라는 하급 무관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논개의 업적이 폄훼되면 안 되겠죠. 네네네.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요? 현재 일본에서는 게야무라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중 첫째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 돌아와서 62세 병들어 죽었다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란카이 지역에서 이게 오란캐입니다. 실제. 아. 우리나라 동북부항이나 중국 만주 쪽이에요. 이 지역에서 적군에게 목을 베어 전사했다는 것.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조선 논개에 의해 죽었다는 것. 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논개가 게야무라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근대에 탄생한 허구로 보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현재 일본 오이타현에 가면 이 게야무라의 무덤이 있기도 합니다. 예.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나라 순국 선열 중에는 이 논개는 물론이고 유관순 또 남자현이라는 뛰어난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았죠. 네. 그래서 오늘을 좀 기해서 다시금 이런 훌륭한 여성 순국 선열도 많았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촉성루와 의암, 또 의암 별제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